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행동 선택하기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의욕, 무기력, 무가침감과 같은 우울 증상은 우울 증상으로도 생기지만은 활동 저하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활동 자체가 떨어지는 것 자체도 기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행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도 됩니다. 심지어 매우 쉽다고 느껴질 만한 것부터 해도 무방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나에게 좋은 감정이 드는 활동을 선택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치에 기반을 둔 목표, 그리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을 한번 구체화해 보는 것입니다. 행동을 구체화해서 일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습관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행동을 구성해 보아도 괜찮겠습니다. 첫째,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작은 목표부터 해보기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은 무리해서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높고 조금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큰 목표를 성취한다는 것보다는 작지만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것들도 괜찮습니다. 일상 속에서 사소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 하루 한 번 문 밖에 나가보기, 쓰레기 하루에 한 번 버리기, 한 5분 정도를 집안에서 걸어보기와 같이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은 조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나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처음에는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단계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높은 기준과 계획을 세우면은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작은 계획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옆에 돌다리에서도 한 발 한 발 걸어가다 보면은 어느새 다리를 다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행동을 계획할 때의 원칙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계획할 때 스스로 처벌하기보다는 혹시 잘 되지 않으면은 수정하고 다시 계획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성취 목표에 초점을 두고 현실에서 수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내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는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기분 상태가 아닌 구체적인 활동 목표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어떻든 혹은 내가 컨디션이 어떻든 간에 한번 해볼 수 있는 정도로, 너무 쉽다고 생각할 정도로 쉬운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고 안 했고 여부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동안에 힘이 들었다. 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아닌 그냥 내가 5분을 걷기로 했으면은 5분을 그 시간을 보냈다면은 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했을 때 내 감정이나 기분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제로 이 활동이 나의 기분이나 생각에 긍정적인 작용들을 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찰을 했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보다 더 즐거움이 있거나 뿌듯함이 드는 활동이 보인다면은 그 활동을 더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2주에는 작지만 도움이 되는 행동을 찾아서 한번 지속해보는 것을 마지막 과제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4주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간단하게 전체적인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는 현재 여기 머무르기라는 주제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습관화된 괴로움을 인식해보고 호흡과 음식을 통한 마음 챙김을 통해서 현재에 머무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아마 이 마음 챙김 명상 부분은 첫 주부터 넷째 주까지 계속 과제로 내드렸었는데요. 그런 만큼 당장 큰 변화가 없더라도 꾸준하게 일상생활에서 연습을 하면 분명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주는 감정 안아주기였습니다. 감정은 다양한 개개인적 반응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했고 스스로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인식해보는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을 때 스스로 감정이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자기 연민을 기반으로 하여 감정을 이해를 해보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스스로 감정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는 생각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점의 변화가 마음 건강에서 중요함을 이야기를 했고 생각 관찰을 통해서 역기능적인 생각 패턴을 찾아보고 조금 더 나에게 적응적인 생각, 대안적인 생각을 찾아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관찰을 하면서 생각의 무게를 줄여보는 연습도 했습니다.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현재 삶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마지막 주는 삶에 참여하기, 행동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 가치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해보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해 보도록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가치를 한번 고민해보고 이를 토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해 나가면은 훨씬 삶의 동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우선 4주 동안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4주 동안 소개하기에는 다소 많은 내용이고 또 온라인상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 조금 핵심만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다가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너무 긴 영상을 제공을 하다가 보면은 또 참여율이 많이 떨어질 것이 좀 걱정이 되어 짧게 핵심적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프로그램 후에도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문이 가능하니 질문이 있으면은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그동안 참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